네, 안녕하세요. 차탄상입니다. 자, 오늘 로봇주 좀 찍어드릴 건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니 대장주들이 안 가고 지금 계속적으로 뭐요? 중소형주 그리고 중형주 위주에서의 로봇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건 현재 시장의 특징 자체 뭐요? 돈이 쏠리는 종목에만 쏠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로봇주가 이렇게 있으면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가 분명히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대장주는 움직이지 않는데 중형주 단에서 수급을 완전히 가져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정말로 로봇 섹터가 제대로 가려면요. 두산이랑 레인보우가 무조건 가져야 된다. 시총이 큰 애들로 수급이 들어와야 뭐요? 전체적인 섹터가 올라가는 거지. 현재 구간에서 레인보우와 두산이 안 가면요. 로봇주의 순환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로봇주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안 올라간 레인보우나 두산, 대장주에 집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는 로봇주 말고도 뭘 봐야 되냐? 바로 안 올라가는 로봇주 위주로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보시면은 근데 스마트 팩토리도 케바케요. 올라가는 애들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애 안 올라가는데 지금 먼저 보시면은 이 코닉 오토메이션 이 친구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회사이고 딱히 엄청난 뭐 실적을 내고 있거나 그런 종목들은 없습니다. 지금 올라간 로봇들 중에서 자, 그런데 이 특이하게도 지금 이 선택을 받은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워낙 낮아요. 우리가 유통되는 이제 주식수를 보게 되면 얼마죠? 25%. 그 지금 1,100억인데 사실상 시가총액은 얼마밖에 안 돼요? 250억밖에 안 돼요. 아직도. 그죠? 밑에서 2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거의 개인들이 안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호가창 보시면 알겠지만 호가창이 어떻게 쌓여 있어요? 막 만주 이만 쌓여 있죠. 이거 뭐야? 만들어낸 호가창이죠. 그러니까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력들이 작업 중이고 이쪽 위쪽에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구간에서 지지받고 저항 맞았던 구간들에서 최대한 봉들이 많이 겹쳐 있는 구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3,500원, 3,700원이죠. 그럼 얘는 여기까지 올라온 후에 뭐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올라온 후에 박스권 그릴 수 있다. 그러면은 얘 말고 또 누가 있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올라가는 이런 종목에서는 어차피 단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구조이고 개인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는 힘든 구조예요. 사실 지금 이러한 자리 자체가 시총이 낮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끌어올릴 수 있긴 한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들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현대모백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신고가잖아요. 그죠? 신고가 영역이고 또 뭐요? 추세를 돌려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공략을 할 수 있다. 그죠? 눌림목이 나와야 공략을 하는 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TXR 로보틱스 자, 이 친구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또 올라오면 저항을 맞을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무백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 코닉 오토메이션 추가 상승 가능하나 결과적으로 매물대 구간에 닿으면 조정 가능성. 전체적으로 열어봤을 때 로봇주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넘어갈 거예요. 감속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감속기 모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시 협동 로봇 두산과 이제 누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끌어주는 시장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성장주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리 인하 시에 성장주가 올라가죠. 우리가 23년도에는 2차 전지가 강력한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왜? 성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금리를 올리는 추세였는데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면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변모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서 우리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주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실적까지 동반돼서 올라가니까 얘는 이제 진짜 가치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녹아서 올라간 거예요. 보통은 적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적자 기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가 상승에 악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성장 기업이고 적자 기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이나 삼성 SDI나 LG 엔솔이나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적자에서 흑자 구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아서 더 크게 올라간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노동지표 보시면 알겠지만 고용 비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죠? 고용이 굉장히 안 좋다. 고용이 안 좋다라는 것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또 고용이 안 좋다라는 건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라는 건 시장에서 경기 침체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증시의 방향성 자체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그리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게 아닌 상승 추세에서의 조정 후 박스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단기적인 미국의 변동성에 있어서 국내 증시가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큰 그림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되면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2차전지가 다시 가겠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아니다. 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2차전지는 패스. 그러면은 바이오가 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죠? 이 4년 전, 5년 전에 매물대, 코로나 매물대를 거의 다 해소를 해놨습니다. 근데 바이오가 갈 가능성 충분히 높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로봇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방산이나 조선이나 그죠? 원전 쪽 여기서 한 종목씩 이탈하면서 주도 섹터가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돼요. 그럼 저는 뭘 보고 있냐면 코스닥이 지금 지수 자체가 어때요? 코스닥이 자 먼저 보시면은 지수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주봉상 보더라도 신고가 영역에 도달돼 있단 말이에요. 월봉상 보더라도 그죠? 그럼 우리가 코스닥을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코스닥이 자,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보면 자, 아직 이 2021년도 이 1050포인트 신고가 달성을 하지 못한 상태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대로 코스닥이 무너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아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코스닥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바이오 로봇이 견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로봇주가 엄청 많이 갈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로봇주를 지금 언제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냐면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로봇 관련돼서 보시면은 쭉쭉 나오죠. 제가 7월, 6월, 7월부터 이 로봇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자, 스마트 팩토리 7월 29일에 보세요. 7월 29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잘 보세요. 스마트 팩토리 로봇을 모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ESS 관련주 단기적인 2차전지 반등에 있어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닌 ESS 저장 장치 쪽 데이터 센터와 연관지어서 봐야 된다. 그래서 ESS 관련주 공유하고 37%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로봇 모으라고 말씀드렸고 스마트 팩토리 최근에 뭐 올라갔어요? 현대 무벡스 그다음 또 뭐 올라갔어요?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올라간 스마트 팩토리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기업이 이 최대 주주로 있는 로봇주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찾아보셔서 매수 타이밍 잡으시고 자, 몇 가지 일단 알려드릴 건데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는 왜 자꾸 먹으라고 하냐면 간단해요. 미국 대규모 투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뭐요? 공장에 대한 부분은 자동화 시스템은 필수다. 아무도 안 살 때 뭐하라. 이것도 언제 말씀드렸어요? 7월 30일에 말씀드렸죠. 7월 30일. 자,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방에 공유는 못 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보게 되면은 7월 30일 언제예요? 7월 30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고 찾아봤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코닉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그리고 현대 무벡스 같은 종목들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엮여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발굴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뭘 올라갈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감속기 보십시오. 감속기. 두산이랑 레인보우는 깔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비중이 크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시총이 큰 두산이나 레인보우의 비중을 실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다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내가 1,000만 원 정도 있다.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우리 보통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히 중소형주로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돈이다. 1,000만 원 정도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물대 구간에 일단 도달한 상태입니다. 매물대가 도달한 상태인데 이 종목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과거의 저항선, 그죠? 과거에 위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던 구간이 어디요? 이 12,500원 위쪽 구간입니다. 보이시죠? 저기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봉이고 자 3월부터 어디까지? 9월까지 6개월 동안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많은 사람들 물려있어요. 물려있다.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유통 주식수가 얼마예요? 500만 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2024년도 1월이죠. 1월. 자 여기랑 2025년도 1월. 자 요렇게 볼 건데 제가 뭘 볼 거냐면요. 얼마나 개인들이 털렸는지 볼 거예요. 여기서. 자, 뭘 볼 거냐면 사업 보고서를 볼 겁니다. 자, 2023년도 사업 보고서 한번 가볼게요. 자, 2023년도 사업 보고서.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볼게요. 자, 소액주주가 몇 명 있냐? 9,000명밖에 없네요. 그죠? 9,000명밖에 없다. 2022년도 3월 21일 기준으로. 자, 잠시만요. 2024년 걸 봐야겠네. 죄송합니다. 2024년도 3월 걸 보자. 자, 소액주주가 주주에 관한 사항. 17,000명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소액주주 숫자가 여기보다 그죠? 여기에서보다 여기에 10,000명이 늘어났다라는 거다. 그죠? 여기 17,000명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거 2025년도 사업보고서 보면은 이 구간에서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털렸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체크한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보시게 되면 개인이 얼마나 털렸는지 보는 거예요. 주주에 관한 사항 또 봅시다. 자, 주주에 관한 사항 어딨냐. 여기 있죠. 자, 소액주수 볼게요. 자, 13,000명. 그죠? 몇 명 털렸어요? 4,000명 털렸다.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4,000명이 손절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죠? 4,000명이 손절했다. 그럼 어디 있는 사람이 많이 손절했겠냐라고 했을 땐 고점에 물린 사람, 또는 최근에 이때 들어와서 손절 때린 사람들. 여기서 4,000명이 손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13,000명의 소액 주주들 중에 이때 당시에 올라왔을 때 본전에 또 나간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소액주주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10,000명 정도? 10,000명 초반 정도가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때의 소액주주 숫자와 굉장히 비슷한 숫자이고 여기 있는 매물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남아 있겠지만은 세력들이 충분한 매집의 시간을 거쳤다라고 했을 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올라갈 때의 파워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얼마 터지죠? 1,400만. 그죠? 900만. 유통 주식 얼마예요? 500만 주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개인들의 물량들이 빠르게 섞이고 있다라는 거고, 현재 추세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흐름 자체를 뭐 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시작점일 수 있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가 주봉상 고점에서 내려오는 흐름, 이 흐름을 보더라도요. 보시게 되면 정확히 보려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밑에를 보긴 해야 돼요. 여기서 추세 끝나는 구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 추세를 완벽하게 뚫어내지는 못했죠. 추세를 뚫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종목은 언제 사면 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도 올라올 자리에 여기까지 있고요. 여기서 박스로 그릴 수 있거든요. 박스로 그리면서 여기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뚫어주고 소화하고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을 해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길게 들고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 그리고 눌리면 다시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매수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중장기적 봤을 때는 별로예요. 그럼 저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여기서 종목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SPG. SPG 말씀드릴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감속기 관련된 이제 회사인데 제가 이 친구를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주식은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얘가 감속기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실적이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죠. 그 로봇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모터와 감속기 관련된 부분 즉 로봇의 관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양극재 같은 부분들을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큰 모터를 담당하고 있어서 산업용 이제 로봇 부품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이 왜 괜찮냐고 보면 시장 점유율에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점유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자, 24년 기준 주요 경쟁사 동일 분류군 매출 기준으로 비교 산정 시 뭐 AC 모터 그죠? 기준의 50% 이상, DC 모터 관련돼서 30% 이상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그 추세를 유지 중인 걸 나타냈다. 그러면 감속기 모터 부분에서는 시장 우리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괜찮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왜 도대체 제가 대형주를 하라고 하냐면 간단한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종목, 그러니까 시총이 낮은 로봇주들은요 사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크고 근데 그 테마성 움직이는 경우가 작전 세력이 붙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거품이 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더라도 돈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시총이 좀 되고 안정적인 이익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만약에 시장의 이슈와 맞물려서 주도주로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땐 안정적이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진짜 막 여러분이 남자 여자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쁜 여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뭐예요? 어느 정도 잘생기거나 우리가 생각해서 잘생기거나 능력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에 들어와서 주가를 움직이는 애들은요. 어느 정도 돈이 있거나 정말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포 세력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총이 낮은 애들은 그만큼 뭐예요? 머저리 내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시총을 낮은 애들 작업하는 애들 중에서도 매집이 잘 돼 있으면 주가를 띄어서 큰 거래량을 만들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시총 2천억, 3천억짜리가 4조, 5조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 즉 우리가 보더라도 큰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없을 만한 그러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SPG라는 종목을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봉을 잠깐 볼 건데 전체적인 그림에서요. 이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큰 틀에서 224일선과 300일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요. 자, 얘네들이 이쪽 위쪽 구간 한번 때려줬죠. 이렇게 때려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꽤 높은 자리요. 매물대가 분명히 많이 존재하는 구간인데 여기를 때려줬다. 그죠? 저는 여기서부터가 충분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정말로 강하게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32,000원. 아니 그래봤자 5,000원 차이인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해요. 왜?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을 굳이 때려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밀릴 건데. 얘도 유통주식이 1,3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요? 충분히 이런 구간들에서 매집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기 때문에 SPG가 단기적으로 이슈를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했던 구간에서 일단은 한 6%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종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가 주목을 받으면 그 다음에 로봇주가 쉬고 다시 올라올 때는 스마트 팩토리가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감속기나 이쪽 부품 쪽에서 모터 쪽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하이젠 RNM이라고 얘는 모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또 보면은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일단 최대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적 관련된 부분들도 원래는 잘 나왔는데 상장하고 나서 개판됐죠. 그러면 이게 지금 36,000원에서 계속 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 대비. 신규 상장률 그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건 물량을 판다라기보다는 이거 한 방 더 치려고 한다라는 의견이 저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솔직하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시총이 높은 편이 아니다. 1조인데 유통되는 게 얼마 안 되잖아. 유통되는 게 지금 1,5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리기가 너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소형주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도 어쨌건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보이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냐면 얘도 모터 쪽이거든요. 여기 한 33,000원 명확하죠. 명확하죠. 여기도 이런데 손절 잡고 접근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 왜? 올려줄 때 화끈하게 올려주거든요. 세력주라서. 얘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제가 정말 설명드릴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어 감속기랑 부품 쪽에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 SBB 테크 얘네도 이제 감속기 관련된 회사인데 근데 얘는 시총이 낮긴 해요. 낮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 돈을 못 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가능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세력들이 붙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진짜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왜? 지금도 시가총액 따지고 보면 6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 6천억밖에 안 돼요. 가벼운 종목이에요. 가벼운 종목. 가볍기 때문에 올리면은 밑에서 물량 모아서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물린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지. 360만 주밖에 안 볼까 이것도 수익 주제가 얼마나 털렸는지 이런 재미가 있어요. 또 종목 하나 보면 자 우리가 2023년도랑 2024년도 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털려 나갔는지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자 먼저 2024년도 최근이죠. 최근 보면은 소액주주가 3만 명 아직도 많네. 그럼 이거는 소액주주 많잖아요. 아직도 3만 명이잖아. 주가 이렇게 빠졌는데 그죠? 3만 명이죠. 그러면은 이거 다 개인들 매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개인들 매물이 많다. 그죠? 아마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개인들이 많네.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가기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시총도 낮은데 개인도 많다? 그럼 세력들이 물량들을 많이 안 갖고 있다라는 거라서 저는 패스를 하는 편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37,000명이었네요. 그죠? 8,000명밖에 안 털렸네. 그러니까 워낙 주가가 비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못 파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80% 90% 박아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물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크게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얘네들이 폭발적인 어떠한 이슈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올라가겠지만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다. 정리하자면 SPG 잘 보시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로봇이 결과적으로 이슈를 받으면 얘가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총이 낮은 종목들 찍어 맞추기로 하는 거 싫어하고요. 정말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서 돈들이 쏠려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보는데 일단 최대주 지분율이 40%죠. 40%라는 것은 그만큼 최대주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정말로 로봇 산업이 개발됐을 때 얘네가 빠르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 개 말씀드려야겠죠. 로보스타도 보셔야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최대 주주가 보시게 되면 LG전자죠. 그죠? LG전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로봇 사업 부분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다.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들 얘네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거나 하지는 않아요. 보시면 보이죠? 좋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게 우리가 테마성의 성격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로봇주가 개화가 될 때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왜? 최대주가 누구니까? LG전자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 올라간 종목 중에 지금 추세를 돌리면서 움직인 애들을 보면 지금 로보스타가 제가 왜 얘를 조금 보고 있냐면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내진 못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뚫어내고는 있으나 완벽하게 돌리진 못했다.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 모든 이평선들 위쪽에 위치가 돼서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로보스타 종목도 제가 주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위치를 보더라도 매물대 구간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두 번이나 거쳤죠. 매물대 맞고 밀렸는데 다시 한번 매물대 터치를 해주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저점 높이고 있다. 충분히 뭐한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 현재 구간. 얘도 뭐 해야겠어요? 분할로 모아가면 괜찮은 승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로봇주가 전체로 갔을 때 대기업이 최대주주인 로봇주들은요. 결과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얘도 시총이 높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얘도 제가 집중해서 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다. 결과적으로 섹터는 어떻게 되니까 로봇 섹터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뭐냐면 얘네들이 로봇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로봇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코스닥에 로봇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갔을 때 코스닥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코스닥이 올라간다. 바이오도 시총 크게 높고 그러니까 로봇과 바이오가 코스닥을 끌어올려서 1000 이상의 지수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지금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유일 로보틱스. 이 친구도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누가 지금 2대 주주예요? SK BA. 이거 뭐였지? SK 배터리 뭐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옛날에도 찍어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SK 배터리 아메리칸가? 아마 제 생각엔 맞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거 BA가 배터리, A 아메리카. 뭐 맞을 거예요. 얘네도 결과적으로 지금 SK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뭐 해야 된다? 주목을 좀 해봐야겠다. 박스권으로 봤을 때. 얘도 아직 시작해서 움직이진 않고 있긴 한데 시총이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높다 4천억 정도? 높다 높은 편인데 얘 같은 경우도 월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박스권 뚫은 상태에서 올라가서 고점에서 뭐 하고 있어요? 차익 실현 물량들 받아놓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얘도 만약에 제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일단 현재 공항에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오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결과적으로 진행이 된 상황이고 시총이 커요. 시총이 크다. 시총이 크기 때문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아니 시총 큰 종목들보다 시총 낮은 종목들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빨리 올라갈 거니까 걔네들이. 근데 저는 이제 구독자가 6만 명이 됐고 그다음 텔레그램 방에도 인원들이 이제 꽤 워낙 많기 때문에 시총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건 빨리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제가 느낀 바로는 개인들이 많이 타면은 주가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굳이 순서를 뽑아드리면 SPG 그리고 로보스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렇게 유일 로보틱스 요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슈를 받았을 때 대형주기 때문에 돈이 많은 애들이 있죠. 진짜 단타 1억, 2억으로 치는 사람들이 시총 낮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큰 돈들이 안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엄청나게 큰 돈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 시총이 크기 때문에 또 저는 시총 큰 얘네들 위주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건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유일 로보틱스, SPG, 로보스타. 남들이 다 얘기 안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저는 항상 남들이 얘기하는 종목은 일단 하기가 싫고요. 왜? 결과적으로 그 종목들은 이미 개인들이 많이 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예요.
대부분 그런 걸 찍죠. 왜? 인기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뭐 SPG에는 감속기 부분, 로보스타는 뭐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지만 뭐 율로버트 마찬가지고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간단합니다. 그들이 대기업이 바보가 아니죠. 그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중간은 무조건 중간 이상은 무조건 가는 기업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뭐 이게 자료를 만들어서 찍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 유튜브 아시는 스타일 아는 분들 알겠지만 그냥 저 혼자 떠들고 싶은 거 막 떠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위쪽에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말고 눌림목을 기다리시고 내가 모아 가겠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모아 가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위쪽에 번호 제가 하나 남겨놨습니다. 자, 위쪽 번호 보면은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다른 로봇주들도 브리핑을 드릴 거고 아마 저는 로봇과 바이오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조방원은 사실상 제가 방산 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방원 중에 제가 방산은 진짜 옛날에 얘기했고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유럽 쪽에 이 방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출이 많이 나갈 수 있다. 이거 3년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하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탱크나 전차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 대비 성능은 80에서 90% 나와요. 뭐 프랑스 대비해서나 성능은 80% 90% 나온다. 근데 가격이 2분의 1 토막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거 쓸 수밖에 없지 사실. 그래서 제가 방산을 3년 전, 2년 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는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께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방산 솔직히 빼더라도 조선과 원전은 1년 전에 이미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결과적으로 조방원이라고 하는데 방사는 빼더라도 조선과 원전은 정확하게 맞춰냈다. 로봇과 바이오도 앞으로 코스닥을 이끄는 주도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를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뭐 나중에 지켜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 로봇주 또 브리핑을 드릴 거니까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뭐라고 남기면 돼요? 로봇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요거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1월달 있죠. 1월달에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가 그 해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연말이랑 내년도에 1월에 뭐가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로봇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죠.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체크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10월에 있을 스페이스 X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죠. 이거 제가 계속적으로 히든 종목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벌써 1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늦기 전에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